안녕하세요, 아큐입니다. 오늘은 간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간판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만 이제 5개 광고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자체마다 그 간판에 대한 설치 기준들이 다 있어요. 광고물의 뭐 형태에 따라서 뭐 몇 층수를 이렇게 정해놓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 광고물의 크기, 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.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간판 업체에다가 맡기면은 그 간판 디자인 하는 데서 그 기준에 맞게 디자인을 할 겁니다. 저희는 이 건축 설계를 하면서도 간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는 간판들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기 때문에 이것들이 건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이제 그 입점에 있는 그 상가들의 굉장한 이제 광고 효과를 주겠지만 그게 이제 당연히 1차적인 목적이겠죠. 그렇지만 이것들이 또 이 건물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.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외관에 대해서죠.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를 한번 볼게요. 그 예전에 저희 잠실동 현장 있던 그 근방이에요. 그 먹자골목인데 이때는 이제 굉장히 건물도 오래됐고 이 간판들도 보면은 뭐 디자인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일단 무조건 크게 넓게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서 이거는 건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, 자, 이 건물을 보십시오. 이 건물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 설계했던 가락동에 있는 GB타워라는 건물인데, 자, 이 건물 보시면은, 자, 무채색 건물이죠. 무채색 건물에 이렇게 포인트로 이런 간판들이 들어가 있어요. 이런 레터링 글씨체 자체도 뭐 이쁘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. 가까이서 보니까. 물론 이 현수막 같은 거는 좀 에러죠. 좀 오반데 요게 아니고 요런 조그만 간판들 한번 보시면은, 자, 이 건물에 어느 정도 좀 생기를, 이런 무채색 건물에 생기를 불어줄 수 있다, 그런 디자인 포인트가 된다,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? 요 건물도 많이 보셨죠? 삼성동에 있는 최근에 저희가 준공된 건물인데 보시면 여기도 각 층에 이제 그 입점을 하면서 임차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포인트로 간판을 매달아 놓고, 심지어는 이런 어닝들 있죠, 이런 차양, 이런 것들도 이 건물의 톤에 맞게끔 잘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고 있어요. 보시면 여기 데크 깐 거부터 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는 거죠.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글씨체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 놨어요.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건물이라는 도화지를 이렇게 하나 제공해 주면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요거를 잘 이렇게 꾸며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저희의 몫이 아닌가 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주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. 이상한 간판들 자기 맘대로 못 붙이게 이런 것들을 미리 계약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이런 건물들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, 또 이게 이렇게 작다고 광고 효과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쁜 건물, 멋진 건물, 보기 좋은 건물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모이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이 동네 주변 상권에 하나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이 길에도 이름이 막 붙기 시작하고, 뭐 로데오 거리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몰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홍대 유명한 거리들, 뭐 가로수길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요즘 저희는 건물을 설계할 때 최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컬러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또 외장재도 여러 종류를 섞어가지고 설계하지 않습니다. 최대한 단순화시켜요. 그래서 거기에 간판들이 띵띵띵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쁜 포인트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. 자, 커튼홀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나요? 자, 예를 들어 이런 건물이 있다고 볼게요. 이런 건물이 있으면 요런 외장재가 붙어있는 라인들 있죠. 뭐 1층에 상가가 들어온다면 뭐 요런데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달릴 수가 있겠죠.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2층에 간판이 달리려면 여기가 커튼홀 유리예요, 지금. 거기에다가 이제 히든바라 그래서 이렇게 코킹만 보이게 되는 유리죠. 과연 요런데 이제 간판을 달 수 있냐 이거요. 요런데는 달기 쉽겠죠. 요런데. 자, 그리고 요 건물을 보실게요. 이 건물 같은 경우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솔리드 면이 있어요, 층과 층 사이에. 그럼 이렇게 간판이 달릴 수가 있겠죠. 그런데 2층이나 3층이나 4층 요런 데는 과연 간판을 여긴 달 수 있네요. 여긴 달 수 있고 요런 면에다가 간판을 달 수 있냐 이거죠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오케이,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.
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오히려 저는 요런 솔리드면의 간판을 다는 것보다 요런 유리면의 간판을 다는 게 더 이 건물의 유지관리 목적에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제 신논현역 사거리거든요. 보세요. 이 건물 1층에 그러니까 저층부에 1, 2, 3, 4층 이렇게 다 쓰더라고요. 아디다스 이렇게 매장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도 히든바 유리예요. 히든바 커튼홀 유리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굉장히 특이한 형태 간판이 달려있죠. 유리면입니다.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같은 건물 이 한쪽 측면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또 커튼을 유리면에 이렇게 간판이 달려있죠. 넓은 판 형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쁜 레터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간판들이죠. 이런 식으로 하면 건물에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여기도 조그만 아디다스 달려있죠.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. 자, 요 아디다스 요 간판은 유리면에 아예 딱 부착이 돼 있어요. 뭐 구조용 실란트, 그러니까 실리콘 같은 거 굉장히 딱딱하게 잘 붙는 그런 거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요런 흔히 쓰는 방법인데 요런 수직 수평 커튼홀 바에다가 앙카를 걸어가지고 이제 붙일 수도 있습니다. 뭐 당연히 요즘 못하는 게 없겠죠. 보시면 요렇게. 그리고 아까 그 측면에 있는 것도 제가 찍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자, 여기를 요 아래쪽에서 한번 볼게요. 요게 이제 수직 바잖아요. 커튼홀 바. 그리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 지금 유리가 여기까지고 요 사이가 이제 코킹 실리콘 공간이에요. 그래서 요 실리콘은 당연히 뚫기가 쉬우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앙카를 박아 놓은 모습이죠. 평면상에서 그리면 이렇게 커튼홀 바가 네모나게 있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 실리콘 처리가 된 다음에 유리가 여기 이렇게 붙잖아요. 유리가. 그러면 요 간판을 달기 위해서 앙카를 이렇게 박은 거예요. 바로 커튼홀 프레임까지. 그리고 여기에다 광고물을 이렇게. 그리고 이쪽도 저 끝에다가 한쪽에다 또 고정을 똑같이 했겠죠.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하나 또 이쪽 끝에 하나. 그래서 요 광고물 규격 크기도 맞췄겠죠. 이 유리 간격에 맞게 하려고 요 끝에 가운데 그리고 요 끝에도 어딘가 끝에는 뭐 없을 수도 있어요. 여기 두 지점만 고정하고 있을 수도 있죠. 가운데랑 끝에. 뭐 이게 그렇게 무거운 간판이 아니니까. 자, 이렇게 유리에다 설치하면 뭐가 좋냐면 유리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를 않습니다. 간판을 설치한다고 유리를 뭐 뚫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앵커 박은 거를 잘 빼내서 코킹만 다시 싸줘가지고 가운데를 메꿔버리면 원래 유리처럼 돌아오는 거예요. 여기 공간은 다 떠있고 유리에다가 붙인 게 아니거든요. 아까 이 아디다스 간판은 좀 특이한 경우겠지만 웬만한 간판들은 다 그렇습니다. 요런 것들이요. 요런 것들은 유리에다 붙이고 뗐다가 깔끔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외장재에다 박은 것들 있죠. 외장재가 뭐 돌이 됐든 판넬이 됐든 어쨌든 외장재에다 박으면 외장재는 손상이 됩니다. 외장재 그냥 중간에다가 앙카 걸어가지고 보통 뚫어버리는 거예요. 디자인 신경 안 씁니다. 진짜 신경 쓰는 분들이라면 진짜 여기도 외장재도 이런 매지 구간이 있죠. 이런 코킹 구간 거길 뚫어서 하겠지만 이런 외장재들에는 요런 틈새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. 그리고 그거 신경 써서 뚫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큰 간판들 대형 간판들 띄고 나면은 엄청 이제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겠죠. 이런 외장재들은 그렇게 뚫렸을 때 보수한다고 티가 안 나지가 않습니다. 티가 다 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다음 들어오는 간판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 간판으로 또 막아버리는 수밖에 없죠. 자, 여기 바로 앞에 이 건물도 커튼홀에다 간판을 붙여놨죠. 그나마 여기는 드러나는 바 프레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고정하기는 쉬웠을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요새는 또 지저분하게 간판을 여기저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판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기도 합니다. 저희도 이런 설계를 많이 해요. 자, 여기는 이제 잠실동에 있는 저희가 설계했던 근린생활시설인데 여기도 이렇게 모아놓으라고 판넬로 이런 구간을 만들어 놨어요. 가운데다가. 물론 그렇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안 붙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모아놔서 대각선에서 쫙 보기 쉽게 인지하기 쉽게 해놨고요. 자, 여기 또 저희가 설계한 건물 있잖아요. 요 건물. 이 건물은 보시면 아예 애초에 이렇게 간판을 다르라고 커튼홀에다가 이렇게 앙카를 심어서 철물을 심어서 미리 빼놨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달기 시작하죠. 여기도 보시면 확대가 이게 지금 최대한 한 건데 이렇게 미리 사이사이에
철물을 심어가지고 간판 달자리를 배려를 해놨어요. 이 측면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쪼르륵 있죠. 간판 달 수 있는 높이에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.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세로 바들, 만약에 요런 세로 수직바들이 내려온다면 요 수직바를 이용해서 더 고정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이런 커튼홀에 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. 자 여기가 그러네요. 여기가 이제 수직바 쭉쭉 내려오죠. 데코바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또 간판들을 고정을 시켜놨죠.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뭐 이런 커피빈 마찬가지로 유리에 붙어 있죠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다 유리에 붙어 있어요.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신경을 안 쓰셔서 그렇지 많은 건물들이 지금 간판들이 커튼홀 유리에 달려 있습니다. 자 이것도 이제 선정능력 근처에 있는 건물인데 다 유리에 달려 있죠. 건물의 디자인이 우선이지 이렇게 간판을 달라고 여기 디자인을 면 처리를 외장재로 한다, 유리가 아니라 면으로 막아버린다, 그런 거는 사실 요즘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언주역 근처에 있는 저희가 설계한 언주타워인데요, 여기도 간판 달자리를 저희가 아예 이렇게 또 만들어 놨죠.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유리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, 간판이. 물론 여기는 시트지로 막은 거긴 한데 어쨌든 요런 유리에 요런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다면 프레임을 이용해서 달아버리고, 노출이 안 돼 있어도 코킹을 뚫고 앙카에다 박아버리는 거죠. 요렇게 또 데코바들이 있다면 데코파에 고정을 시키기가 또 더 좋겠죠. 이 건물도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커튼홀인데 이렇게 달려 있고요, 간판들이. 그렇죠? 네, 그래서 오늘의 주제, 커튼홀에도 간판을 설치를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. 어쨌든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